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리고 숨이 막혔다. 20년 넘게 외면해온 얼굴, 어릴 적 엄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듯 내 앞에 서 있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다 믿었던 가슴 속 균열이 한순간에 활짝 벌어지는 듯한 고통. 정문이. 지안의 엄마이자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녀의 등장만으로 지아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단단한 방어벽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과거,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선택까지.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문희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 떠났던 그날 그대로 어디론가 흘러가 버린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 표정을 바라보는 지안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효리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늘 강하고 늘 버텨주고 늘 앞장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던 그 엄마가 그 순간 어린아이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효리 속마음. 저 사람이 외할머니? 엄마가 평생 말하지 않던 그 사람? 하지만 곧 효리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엄마의 엄마를 보는 게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청해 마을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문희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 여자 지안 씨 엄마라면서 20년 만에 나타난 거라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번져갔죠. 하지만 지안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속마음과 싸우느라 더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효리는 어색하게 엄마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 안 해? 지안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효리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상처가 아직 깊게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는 아마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걸. 그러던 중 정석과 보현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묘하게 다정한 두 남자. 정석은 말없이 지안에게 커피를 건네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지안의 마음속 얼음을 깨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숨겨온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보현은 효리 옆에 앉아 묻습니다. 너 괜찮아? 효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수많은 질문과 혼란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작은 바닷가 장터가 열렸습니다. 지아는 일부러 장터 일손을 돕겠다며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지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문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들린 건 오래된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어린 지안이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날 나한테 처음 꽃을 주던 날이야. 문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왜 나버렸어? 마침내 지안의 입에서 터져나온 질문. 문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죠. 이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던 효리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효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효리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속 울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현이었습니다. 바다, 오늘은 좀 거칠다. 그 한마디에 효리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엄마가 힘든데 난 화부터 나. 보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화내는 것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 그 무렵 정석은 지안을 찾아와 폐가 리모델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집 짓는 일 나도 도와줄게. 지안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정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 준비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영은 점심을 준비했고 태우는 목재를 나르며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도 지안과 효리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희가 지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봉투 속에는 오래된 편지와 낡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문희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지안이 평생 원망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라는 것도. 편지를 들고 마당에 서 있는 지안을 멀리서 정석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묘한 떨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아, 사람이 사람을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그게 비겁해 보여도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있어. 정석의 말은 지금 지안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묘하게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밤바다 앞에 선 지안과 효리. 둘은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온기와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문희가 두 모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어쩌면 후회, 어쩌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숨겨진 과거가 드러날 때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사랑이 있습니다.